네, 가상화폐, 코인 가지고 계신가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가상화폐가 제도권 금융에 진입하면서 비트코인 투자 대중화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혜리 뉴스포터 에디터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코인 거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앞으로 이걸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SEC가 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ETF 상품의 그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네. 이 ETF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주가 지수나 뭐 금, 원유 이런 가격을 따라서 오르고 내리는 걸 반영해서요.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굉장히 쉽게 만든 금융 상품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11개 ETF를 이번에 승인한 겁니다. 그동안은 이제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를 사려면 수수료를 내고 온라인 거래소에서 이제 구입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는 증권사, 은행 이런 금융 시스템에서 충분히 이제 쉽고 빠르게 거래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그동안 이 검증된 대상에만 투자하도록 엄격한 규정을 갖고 있었던 기존 대형 금융회사의 투자처를요, 비트코인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됐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이 상품을 상장하고 거래하는 걸 인정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자산 시장에 비트코인의 어떤 그 역할이나 이런 거를 인정을 한 건데 네. 정말 뭐 자산 시장에 새 역사가 열렸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에 비트코인이 등장했을 때만 해도 JP모건이나 월가 금융 수장들마저도 굉장히 부정적이었고요. 이번에 승인을 해준 이 SEC 위원장이 굉장히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결정이 뒤집어진 건데요. 이걸 이제 약간 이제 한번 짚어보면 그동안 SEC는 비트코인 ETF를 계속 거절했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승인이 됐냐? 그레이스켈리 금융사가 그동안 그 자사 비트코인 그 ETF를 전환하겠다고 신청을 넣습니다. 그런데 SEC 금융당국이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 이게 법정 소송으로 번졌고요. 이 법원에서 SEC에게 재심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이거를 재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명분이 없었던 겁니다. 거절해야 되는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거절할 뭐 이유가 없다. 네. 다시 심사해라 해서 결국 상장이 허용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현물 ETF 상품에 대한 그 투자가 뭐 연기금 같은 큰 손들도 투자를 할 수 있고 되고 하면은 굉장히 큰 자금이 그 가상화폐 시장에 몰리게 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개인 투자자들은 충분히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구매를 하지만 이 연금 자산 이런 연금 계좌 펀드 이런 데에서는 쉽게 사고 팔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확대가 되면 거의 올해 말까지 약 우리나라 돈으로 130조 원이 더 투자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지금 해외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수요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도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전망이 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려면 그만큼 ETF에 대한 수요, 거래량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게 거래량이 사실 활발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시세가 얼마나 하죠? 지금 이제 7만 달러 넘어서요. 거의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8천만 원 이상. 그래요? 그럼 1억 원 간다는 얘기가 뭐 그 비현실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에 ETF가 이렇게 상장이 되면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직접 살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살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 허락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융당국에서 이거를 좀 검토해봐야 되는데요. 해외 자산운용사가 이제 상장한 펀드에 있어서는 좀 거래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비트코인 승인 소식에 굉장히 시세가 어젠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어땠어요? 네, 이 뉴스에는 판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소문의사고요. 비트코인이 초반에 좀 올랐지만 나중에는 조금 상승세를 이제 축소하는 모양새가 있었고요. 대신 이더리움이나 다른 가상화폐가 상승하는 모습이 있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 가까이 올랐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가상화폐도 이제 곧 ETF 상품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런 이제 다른 가상화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아무리 1억 간다고 뭐 해도 뭐 해킹 사고에 대한 우려도 있고 네. 막 투자 사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믿겠다. 경계론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그 가상화폐 거래소 CEO들이 사기 혐의가 이제 발각돼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투자자 감시 기구에서는 이게 너무 섣부른 승인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금리 얘기 좀 해볼까요? 오늘 첫 금통이 열렸는데 기준금리가 8번째로 연속 동결이 됐습니다. 네, 8번째로 연 3.5% 동결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거의 1년째 동일한 수준의 금리가 이어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금리 이제 향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물가 상승률이 계속 중요하죠. 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거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긴축 구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요즘 뭐 PF 대출의 우려들도 좀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예전보다 좋지 않고 또 수출도 그렇게 가파르게 지금 성장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당분간은 금리를 계속 동결하지 않을까. 이게 금리 인하가 그렇게 빨리 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는 총재도 적어도 6개월 이상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 네. 그러면 이제 하반기를 봐야겠네요. 네, 지금 가계대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최근 올해 들어서 작년부터 계속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섣불리 금리를 인하했다가는 가계대출의 문제가 또 폭발할 수 있어서 아마 하반기쯤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지금 더 많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좀 빨리 됐으면 하고 좀 바라는 그 전문가들이 있지만은 여하튼 총재는 6개월 이상은 금리 인하 쉽지 않겠다. 하반기나 돼야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거다. 뭐 이런 전망을 했네요. 네, 미국의 시장을 보고 나서 조금 더 이렇게 발맞추는 그런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일본 차였는데 네. 그 일본 차를 제치고 중국 차가 가장 많이 팔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이 지금 일본보다 더 많은 자동차를 수출했다라는 추정치가 나왔는데요. 네. 이게 아직 12월 수출분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인데도 넘어섰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넘어설 거다라는 전망이 외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 왜 이렇게 잘 팔리냐? 결국에는 러시아로 반사이익을 좀 얻은 게 있습니다. 네. 서방 제재 때문에 그동안 러시아에 팔지 못한 자동차를 거의 중국이 다 가져갔다. 중국이 더 많이 팔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시장 사실 우리나라 현대나 기아차들도 그동안 좀 그 시장에서 나와 있었잖아요. 그 부분들을 이제 중국 시장이 좀 메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도 뭐 비아디나 뭐 샤오펑, 리오 이런 중국 전기차들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대응하고 있거든요. 테슬라마저도 지금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들이 앞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격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전기차 기세가 대단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